네, 반갑습니다. 이용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받을 때 20년 동안 맨발 걷기 했다고 했는데, 제가 맨발 걷기를 처음 접한 게 199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 그러니까 그 당시 화정으로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산을 한번 싹 둘러보는데, 이 호수공원에 지압마당이 있더라고요. 지압마당은 다 한 번씩 밟아보신 거죠? 네. 예, 예. 그 다음에 메타사이클 길 한번 밟아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지압마당 위에 이렇게 약간 동산 있잖아요. 거기 혹시 지압길 있는 거 아셔요? 몰라요? 거기 좋아요. 산길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요 가까운 데에서도 맨발로 걸을 만한 데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수공원 메타사이클 길을 한 번도 이렇게 가롭질 않아가지고 너무 딱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옆에 이제 숲길을 걸어가지고 길을 냈는데 그 길마저도 이제 딱딱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맨발로 걷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일산이 어떤 면에서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부드러운 길은 이제 요즘 만들어진 성저공원 쪽에 황토길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저공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안국습지도 괜찮습니다. 이게 맨발로 걷기를 할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열심히 권해도 이게 실천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실천하고 의욕을 내고 확신을 얻어가지고 좀 부지런히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대로 알아야 맨발로 걷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도록 하려고 해요. 맨발 걷기 개념을 좀 우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한의학적인 거, 최근에 이제 밝혀진 이제 서양에서 이제 어싱이라는 관점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볼게요. 이게 이제 원래 한의학적인 기본 틀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 인간 몸입니다. 이 발바닥은 이게 땅을 디디죠. 이게 땅과 접하면서, 이 땅이라고 하는 만물과 접하면서 땅 기운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몸에 이제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은 이제 공간과 이제 접하면서, 원래 이제 인간의 모든 기능이 이제 손으로 이루어져요. 공간과 접하면서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기는 약간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 하늘과 통한, 우리는 이제 손과 발까지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과 소통, 땅과 소통, 이게 이 한의학에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침을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도 이 흐름을 계속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구조. 그래서 이제 이런 바탕 속에서 맨발 걷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존재가 그냥 단순히 땅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거든요. 동식물. 그러니까 동식물에 인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과 연결을 해가지고 뭐 단순히 연결만 되느냐? 과학적으로 보면은 땅의 전자와 통을 하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땅의 전압이 0볼트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해수면이 0m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전압과 이제 동조되는 것. 근데 이제 이 맨발로 이렇게 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걷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걷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발바닥에 이제 경혈이 이제 자극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방 관점으로 보자면 신경 반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산소 운동 관점으로 보자면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이게 베이스에 깔려가지고 맨발로 걷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맨발로 걷기가 이제 이 두 개에 의해서 그래, 맨발로 걸으면은 진짜 지구와 내가 하나 되면서 건강 상태를 끌어올려줘. 그러면 건강 상태의 개념이 뭐냐면은, 이 맨발로 이 걸은 것이 이 바탕 속에 인간의 역사를 250만 년이라고 할 때, 인간이 굳이 표현하면 1만 년 전까지는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 없이. 그러면은 250만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맨발로 걷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인간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하고 진화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바탕이 이제 맨발이다, 맨땅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인간 본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맨발로 걷기의 이제 요체예요. 자, 근데 이런 맨발로 걷기를 해야 되는데, 이 걷는 것, 그냥 원시인을 떠나서 제가 100년 전 농경 생활만 해도 현격하게 걷는 행위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좀 많이 걸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제가 뭐 만보 걷기 정도 얘기하는데 만보는 좀 기본으로 하고 더 걸을 수 있으면 좀 더 걸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발바닥 자극. 혹시 맨발로 걷기 1년 이상 해보신 분 있어요? 예. 그 발바닥 좀 어떠십니까? 자극이 좋고 좋아, 시원하고 좋아요. 예, 좋고 혹시 발바닥 좀 각질 좀 변화 좀 있으세요? 뭐 변화는 없어요. 그래요? 그냥 부드럽고 좋아. 부드럽고 좋아요. 아까 얘기하는데. 예? 그래요? 이 제 발바닥을 좀 보여줄 수 없고. 예. 그러니까 맨발로 걷기를 진짜 열심히 하면은 이제 안 하던 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발바닥에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 몸이 이제 적응하면서 이렇게 이제 방어하려고 각질이 엄청 두꺼워져요. 그래가지고 각질이 부드러워진 만큼 어떤 면에서는 자극이 좀 적다는 말하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맨발로 걷기를 이제 부쩍 이제 유행시킨 게 이 접촉이 차단되었다. 이 접촉을 좀 강화시키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로, 양말로 이 접촉이 차단되는 바람에 땅과 연결이 끊겼다. 원래 연결이 돼 있어야 이제 건강한데 연결이 끊기는 바람에 5만 가지 잡병이 생겼다. 결국은 이 맨발로 걷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잡병을 좀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하자. 이 잡병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관절 질환, 요즘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난치병, 암종까지도 이 한의학의 서적에는 잡병으로 이제 취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맨발로 이제 걷는 목적은 그냥 본래 상태, 인간이 이제 만들어지고 생활하던 과정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극 부족한데, 자극 부족한 것이 특별히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여부위. 여부위가 어딘 부위인지 알겠죠? 신발 신고 걷거나 평평한 곳에 걸으면은 여부위는 땅에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부위 자극이 이제 현격하게 줄어든 거죠. 한반으로 보자면 비장의 경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장하고 연결된 경락의 자극은 신발 신고 다니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복구하자. 이게 원래 제가 맨발로 걷기를 시작하는 계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맨발로 걷기를 열심히 하면은 땅이라고 하는 만물과 이제 접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서로 소통한다는 건 주고받는다는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주냐? 땅에 노폐물을 줘. 이 발바닥으로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요. 그 발바닥으로 몸에 노폐물 빠져나가는 거 경험해 보신 분이 있나요? 없으세요? 발꼬락내 심한 분 손 들어보세요. 발꼬락내 없으신가요? 원래 발꼬락내가 노폐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나는 냄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지는 힘이 땅으로부터 왔다. 그래가지고 맨발로 걷기 열심히 하면은 내 본래 자생력이 살아난다. 그리고 세 가지 합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건강해지고 질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맨발로 걷기에 대해서 그 과학적으로 이제 풀어놓은 게 이 어싱이라고 하는 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맨발로 걷기가 이 어싱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유입되면서 인구가 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 있으면은 한번 제 책과 더불어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개념을 알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걸읍니다. 그럼 어떻게 걷는 게 좋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걸으면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동이 되게 이렇게 걸으려면 어떻게 걷는 것이냐면 이 한방에서 이제 호흡을 해요. 무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부터 먼저 닿거나 동시에 닿는 이렇게 이제 중심을 약간 앞으로 쏠릴 때 이게 이제 가는 이게 이제 호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이제 하는 거 무술에서 걸을 때 은연중에 땅을 움켜쥐듯이 걷자. 그래서 땅을 움켜쥐는 모습이 호랑이가 이렇게 땅을 짚는 모습하고 똑같다 해가지고 호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은 이제 내 몸이 땅과 접촉도 좀 더 명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중심도 딱 잡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흡으로 이제 걷자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발꿈치를 먼저 디디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꿈치 디디는 것이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등산할 때는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등산에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 내가 뒷발꿈치부터 디디면서 이제 올라가고 싶어도 앞발꿈치가 먼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산이 이제 걷다 보면은 이제 발이 유독 힘들죠. 그리고 이제 달리기나 줄넘기도 이제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앞꿈치부터 닿아요. 앞꿈치부터 닿는 형태로 하면은 운동 효과가 좋다. 그 좋은 게 실제 근육이 엄청 부하를 받아요.
이제 손을 이렇게 공간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이 공간의 기운을 굳이 표현하면 호흡이에요. 이렇게 뭐 공간에 있는 호흡을 내 몸에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땅과 공간이 서로 내 몸에서 협응했을 때 내 몸이 제대로 돌아가고 공간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호흡해야죠. 그냥 저절로 호흡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흡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 그냥 기본 틀은 호흡과 동작을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걷는 것은 진짜 느리게 걷는 완부가 아니면은 조금 일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호흡에 그냥 의식만 두자. 이 의식을 두는 데가 그냥 호흡 자체 들이키고 내쉬고를 이제 의식 두는 것도 좋은데 호흡이 도달하는 곳.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폐인데 한의학으로는 이게 단전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 단전호흡이 이제 여기서 연유되는 거예요. 이제 호흡이 도달하고 땅으로부터 단전까지 기운이 올라와서 단전에서 만나가지고 기운을 제대로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 한의학의 요체예요. 그래서 호흡에 이제 의식을 둔 상태에서 가늘고 길고 깊게 끊이지 않다 보면은 호흡이 단전까지 내려간다. 너무 막 이렇게 호흡 내리려고 막 용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면부절한 호흡을 좀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끊이지 않게가 이제 핵심인데,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이 호흡이에요. 자,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끊어진다고 보는 거죠. 끊이지 않는 호흡은 뭐냐면은 들이키고 이렇게 이제 약간의 느려지면서 내쉬고. 흔히 말하는 사인파 곡선을 타는 리듬을 타는 거. 그래서 이런 호흡을 할 때 끊이지 않는 호흡이 되고 그냥 걷는 걸로도 단전까지 기운이 도달하네, 호흡이 도달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걸을 때 그냥 단전호흡까지 하면서 걸어야 돼. 아이고 너무 힘들다 복잡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곡선 정도를 제가 연상하면서 이제 걸어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걸을 때 의식을 두는 것이 단전에 의식 두는 것이 이제 가장 추천입니다. 근데 단전에 의식 두는 것이 모르겠다 그러면은 발바닥에 의식을 둬보세요. 그 발바닥 의식 두는 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자극이 있고 그다음에 잘못 디딜까봐 그냥 혹시 뭐 밤송이 있을까봐 밑에 쳐다보면서 걸어요. 그러니까 발바닥 의식은 조금만 염두에 두면 될 거거든요. 발바닥에 이제 의식을 두면서 이 다리에 이제 감각을 조금 신경 써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발바닥만 신경 써도 됩니다. 근데 이 발바닥에 기운의 어떤 흐르는 길이 있어가지고 내가 걷는 동안에 땅의 기운이 기운의 흐름 따라서 내 몸으로 유입된다. 이 정도 연상하면은 실제 효율이 좀 좋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천지인에서 결국은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을 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의 기운 호흡, 그 다음에 의식과 그 다음에 땅의 기운이 단전에서 만나도록 하자. 이게 이제 실상은 이게 단전 호흡이기도 하고 맨발로 걷는 한의학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신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단전에 의식을 집중한다. 그러면은 내 의식이 이제 제가 단전으로 가고 호흡도 단전으로 가고 땅의 기운도 단전으로 오고. 그래서 이 단전이라고 하는 게 그 내 몸의 생체 배터리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체 배터리로 기운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저 태어날 때 이제 거대한 이제 평생을 쓸만한 이제 배터리를 이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 배터리가 야금야금 소모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0이 됐을 때 이제 인간의 이제 수명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맨발로 걸으면 단전에 생체 배터리를 조금 보강할 수가 있네. 흔히 말하는 장수를 논하는 이제 선도, 신선이 되고 싶은 선도가 결국 단전을 단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맨발로 걸어도 좀 저절로 단련되네. 이제 이 모습이 이제 한의학적인 요체예요. 자, 그러면은 단전에 이제 의식을 집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집중하느냐면은 일단 여기가 이제 단전입니다. 배꼽이 4cm 지점. 자, 여기에 의식만 두면은 기운은 저절로 이렇게 이제 모이면서 이제 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 때 단전을 따라서 이제 엉덩이로 해가지고 등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기운, 발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도는 기운, 이 두 개가 서로 호응을 하면서 내 몸을 순환을 잘 되게 하고 기운 전달을 원활하게 한다. 이제 한의학에서 이런 모습을 등줄기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을 이제 소주천이라고 하고 발끝까지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걸 이제 전신추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식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저절로 된다고 이제 염두에 두고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맨발로 걷는 것을 건강을 회복하자 아니면 질병을 치료하자는 관점으로 이제 한다면은 아픈 곳에다가 의식을 두면은 확실히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아픈 곳에 의식 따라 이제 기운이 가니까 기운이 가고 그러면 이 기운 중에 하나가 이 땅의 기운이에요. 이 땅의 자유전화가 내 몸으로 유입돼 가지고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한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아픈 부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이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염증 소견이 실제로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걷는 게 이제 좋은가죠? 그러면 일산에 이제 계신 분들은 실상은 많아요. 일산에 있는 거의 모든 공원에 맨발로 걷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지간한 이제 산에는 전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기가 많은 곳.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주는 곳은 항상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호수공원 지압마당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거기 좀 걷는 사람만 걷지 그냥 일상으로 걷지는 못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틈틈이 걸었지만 그렇게 많이 걷지는 못했고 제 아이들 이제 데리고 걸으면은 원성을 계속 들으면서 걸어야 돼. 이제 그래서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것. 이 발바닥 자극 관점으로 보자면은 골고루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이 다채로운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밟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걸을 때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곳이어야 돼. 멀면은 어떻게 한 번은 의지를 내지만은 이게 꾸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제 조건을 이제 달성하는 곳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자, 이제 물기가 많은 곳은 이제 물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땅의 전기성을 띠는 것을 이제 지표가 이제 몇 개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발로 걷는 길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게 평지나 이제 낮은 언덕.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6이나 8 정도. 근데 바닷물은 5천이야. 그러니까 바닷물을 쫓아갈 만한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토길을 이렇게 관리할 때 그 물 뿌려주면서 소금도 조금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전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바탕 속에서 가장 좋은 거 해안가 백사장, 물도 조금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강과 내과 모래밭, 그 다음에 이제 비 온 다음에 이제 둘레길. 이 비 온 다음에 이제 걸으면은 이 몸이 확실히 좀 차이를 느낄 정도로 이게 효율이 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 오는 등산길. 제가 이 맨발로 걷기를 하기 전에 이 세상 유산소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건 등산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등산을 하면은 산이 도와준다 이 생각이 은연중에 했었거든요. 근데 맨발로 걸으면은 산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땅이 도와주는. 그래서 맨발로 등산하는 것이 이제 유산소 운동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황토하고 이렇게 야자 매트가 이제 결합되는. 그래서 이제 야자 매트길에 이렇게 황토가 좀 뿌려지면은 내가 밟는 감촉도 좋고 그 다음에 수분을 좀 더 오래 보존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길을 맨발로 조금 걸으시면은 그냥 아프지도 않고 발바닥 자극 적당하네. 그 다음에 이제 비 온 다음에 이렇게 몇 일 지나서 가면은 다른 데는 말라 있는데 여기는 좀 촉촉하네. 이런 걸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발바닥을 고르게 자극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고르게 자극받을 수 있는 게 실상은 모래예요. 근데 이 모래는 이제 애매한 게 금방 이제 수분이 마르고 이제 밑으로 빠져가지고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비 온 다음에 모래밭 걸으면은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어딘지 아시죠? 아시죠?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비 오는 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거의 이제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걸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별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은 대략 한 110m 나와요. 은근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9바퀴 정도 걸으면 1km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1km, 이렇게 1km, 그 다음에 이게 한 90m 정도 나오거든요. 11바퀴 하면 미음자 만들어가지고 1km, 1km. 그냥 이게 재미삼아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4km가 그냥 걸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곳, 여기 있죠, 호수공원. 그 다음에
이 가까운 길이라고 여기를 이제 말할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송정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걸어보셨어요? 네. 예, 걸어보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음 것도요. 자, 여기까지 아셔야 이제 맨발로 열심히 걸으시는 분인데, 자, 여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빼시고. 예. 예, 맞아요. 안국수지입니다. 일산에 그 황토길 대표적인 두 군데거든요. 그 여기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7월에 완성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관리 잘 되는 길. 그 다음에 이제 정발산도 좀 가보셨죠? 정발산 길이 장단점이 명확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청평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셔요? 예, 어디예요? 핑두산도 가는 쪽으로 가려면 걸어서 쭉 가려면 청평지 쪽으로 가고 맞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호수공원, 법원연수원, 청평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도 아담하니 좋아요. 이제 제가 아침에 그 호수공원을 걷던가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집안에서 소금밭이나 아니면 이제 어싱매트 위를 걷거든요. 근데 이제 못한 날이 있어요. 이게 하다 안 하면은 뭔가 찌푸둥합니다. 그래서 찌푸둥한데 좀 영 애매해. 그러면은 저희 한의원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2바퀴 돌면은 한 30분이에요. 그래서 한 30분만 걸면 그래도 아, 조금은 됐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제 30분 걷고 오고. 일산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무조건 있다고 봐도 되니까 이런 애로는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깝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은지 알겠죠? 모르겠나요? 모래가 있네. 예, 모래가 있어요. 예, 바닷가만 가면 모래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이렇게 있어요. 혹시 여기도 한번 걸어보신 분 있나요? 예, 창릉천이 좀 넓잖아요. 예, 여기가 이게 새솔교라는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삼송역에서 예, 조금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그 창릉천이 나오고, 창릉천 여기 사람 발자국으로 완전히 빽빽하죠.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걷는지 어디 걷는지 했으면은 이제 얼마나 걷느냐죠. 흔히 말하는 다다익선 무조건 많이 걷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효율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기본은 제가 이제 30분 이상은 걷자고 해요. 건강관리 측면으로는 한 30분에서 90분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 4시간 이상 정도는 걸어야 내 몸의 한계에 봉착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어쩌다 한번 이벤트로 걷는다고 건강해지면 참 이 세상 너무 편합니다. 날마다 걸어야 돼요. 근데 날마다 걷는 게 이제 힘들면은 아무리 바빠도 3일, 72시간 이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게 있냐면은 내 몸은 항상 일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일정함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도 이제 그 변하기 전에 제발 돌아가고, 나쁜 것도 나빠지기 전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에요. 이게 72시간이면 깔끔하게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걸로 내 몸에 좀 세포의 활력이 생겨졌고 기운의 흐름도 좀 좋아졌어. 72시간이면 깔끔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그러니까 72시간 이내에 다시 해야 이어져 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맨발로 걷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우선 100일부터 한번 해보자. 100일 동안 단 하루도 안 빼겠다. 그 결심 가능합니다. 실천도 가능해요. 진짜 바쁘면은 이 집에 맨발로 걸을 만한 데서 그냥 도장만 찍어. 그럼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00일간은 한번 해보자. 그럼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몸을 그냥 심플하게 논할 때 점막세포, 근육세포, 뼈세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점막은 빠르면 3일, 더디면은 이제 일주일이면은 이렇게 한번 세포 분열이 끝나요. 한 번 변하는 겁니다. 피부하고 근육들은 이제 3주에서 4주 정도면은 한 번 변해요. 뼈하고 신경은 3개월이 됐을 때 한 번 변해요. 그러니까 100일 정성을 들이면은 이제 겉과 속, 뼈와 살이 전부 변하는 시간. 그러니까 한 번은 내 몸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일 정도를 우선 계획하고 단 하루도 안 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이런 것을 이제 포인트로 해가지고 나는 몇 분 정도가 적당하다, 나는 몇 분 정도면 몸이 좀 변해. 이걸 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이 이 손바닥이 붓고 열나는 것이 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혈행 흐름의 절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기별이 가는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손바닥이 붓고 열렸다가 붓고 열리는 게 사라질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걷는 것도 이제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이 이제 늘어진 만큼 세포가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열이 나고 이렇게 방출하기 위해서 땀이 나요. 그래서 열 나고 땀 나면은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흐름이 좋아지고 효율이 좋아지면은 더 이상 열이 안 나요. 그래서 땀이 식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아니, 단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단전 도달할 때까지 하라고. 그래서 이 단전이 도달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 단전이 도달하는 느낌이 단전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단전으로 기운이 도달하면 실제 단전 근처에 이제 장부 조직들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래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장의 이제 운동성이 좋아져요. 막 꼬록꼬록 장명음이 들려. 방구가 퐁퐁퐁해. 그러면 단전에까지 도달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장에 더 이상 변동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흐름이 매끄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제발 허락하신 분들은 그냥 한개 두지 말고 근육이 그냥 비명을 지르고 삐걱거리더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에서 이제 자기 리듬인데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는 유산소 운동 관점으로, 하나는 기운의 흐름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서 이 4점을 넘을 지점까지 한번 걸어보자. 자, 이 4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4점을 넘기신 분, 4점을 경험해 보신 분. 그러면 등산 좀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 가장 높은 산 어느 산까지 가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등산을 하시다 보면은 초반에 이제 어느 지점까지는 호흡도 조금 거칠어지고 이제 심장이 압박도 있고 이제 다리도 무겁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어느 딱 분기점을 넘어버리면 호흡 편해지고 다리 가뿐해져요. 예. 그 지점을 이제 4점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등산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4점은 이제 죽을 고비니까, 죽을 점이니까 진짜 힘들게 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제 모든 산을 가보신 분은 조금 속도를 내야 이제 그 고비가 오겠죠. 저분들은 모르고 다녔죠. 예? 4점을 모르고 다녔다고요. 예, 모르고 다녔어요. 들으니까요. 네. 50km를 걸었었거든요. 예. 저기 그러니까 새벽 5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10시간을 걷는데 예. 정말 힘이 들어서 숨이 깔딱깔딱하고 언덕줄까지 그랬는데 예. 그거 넘어가고 나니까 예. 오히려 발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게 4점이라. 예, 그게 4점을 지난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뭐냐면은 힘하고 무관해요. 고비를 넘기면은 그 힘이 하나도 안 든 거야. 옆에서 보면은 막 후루들 떨리는 게 보이는데 나는 가뿐하게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하고 무관하게 이 고비를 하나 넘기면 돼.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등산을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4점이 실상 모르고 이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비를 넘기자. 그 넘기는데 30분 전후에 이제 넘길 수 있게끔 돼 있고, 어떤 면에서는 30분 전후에 넘길 수 있는 운동량을 좀 하자. 그럼 뭐냐면 이 지점. 그러니까 죽었다 싶은 지점이 한 10분 전후에 다가올 정도의 운동 강도를 하면은 30분 전후에 4점을 넘어가요. 근데 맨발로 걷기는 4점이 안 다가옵니다. 죽을 만큼 힘들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다가오죠. 그래도 어떤 분기점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 분기점을 넘어서 이제 여기 지나서 이제 끝내도 되고, 여기 지나서 조금 더 해주셔도 되고. 몇 분 정도 됩니까? 그 분기점. 그 젊은 분들은 빨라가지고 한 30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점점점 느려져가지고 느린 분들은 한 90분 정도까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할 때 90분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0분 걷고, 그 다음에 나는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조금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네? 이걸 경험해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게 등산을 제발 생활하신 분은 별로 안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좀 빨리 걸으시고, 그러면 비슷한 느낌 얻으려면 막 잠바 입고 걸으면 땀이 끝내 나겠죠? 근데 그렇게 땀 나다가 어느 순간 옷 속에서 땀이 식을 정도까지 이제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분기점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몇 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저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은 40분 정도 지나면 일단 단전까지 한번 흐름은 도달하는 것 같아. 근데 70분 정도가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해도 몸에 이제 큰 변화는 없구나. 그러면 그 연속으로 걷는 거예요? 이제 3, 40분을 걸 때
쉬지 않고 그냥 연속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쉬는 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해보셔요. 네? 해봐요. 예. 쉬면 땡쳐요. 이 맨발로 걷는 거나 아니면 제가 모든 유산소 운동이 예, 가속을 붙이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쉬면은 가속이 딱 멈춰가지고 다시 걸으면 금방 힘들어. 다시 걸으면 금방 힘들어 해가지고 가령 등산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종주를 하는데 몸이 풀리기 전에 중간에 쉬잖아요. 그거 완전히 지옥길입니다. 아니, 등반을 쉰다는 개념은 예. 10분 쉰다는 개념이 있지 뭐 이걸 뭐 다른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호흡이 끊기면 땡이에요. 단 5분 몇 분이라도. 예. 그래서 호흡이 안정되는 척 했다가 다시 걸으면은 이미 제가 가속 싹 사라져가지고 힘들어요. 못 걸어요. 그러니까 등산처럼 이렇게 힘든 길은 진짜 못 걸어요. 이 유산소 운동에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최소 30분 이상은 걷자, 안 쉬자. 그러면 힘들 때도 안 쉬어요? 그렇죠. 죽을 고비인데 죽어도 안 쉬어야죠. 아니 좀 거의 안 하고 시작. 예, 그렇게 안 쉬어야 돼요. 예, 그러면 등산으로 얘기할게요. 예, 등산을 하다 보면은 좀 걷다 보면은 이제 숨이 차고, 그다음에 이게 심장이 좀 압박이 있습니다. 막 찢을 듯한 느낌 있고, 이러다가 뭐 이렇게 구역감이 올라와서 머리가 뒤집힐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심하면 동동동까지 가요. 그래서 동동동까지 갈 때는 쉬는 게 맞아. 뭐 심장 박동이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되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러다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이건 안 쉬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리가 천근만근데 다리가 안 떨어져. 근데 기어가건 스틱을 짚건 안 쉬고 걷는 거예요. 지치기 전에 쉬고 해서 그런 게 안 오게 해서 걸어야지. 아니, 그러면 사점이 안 다가와. 그러면은 그 고비를 끝내 못 넘겨. 그거 조금 더 걸었더니 가벼워졌네. 이게 안 와요. 근데 그러면 그 사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사천이 왜?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겨가지고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졌어요. 호흡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심장에서 베개의 힘으로 혈액을 펌핑하면은 손끝 발끝까지 백이 갔다가 돌아오는 혈액량이 100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충실한 혈액 공급, 기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몸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효율이 좋아지고, 이 세포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산소 공급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힘들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운동을 하면은 찌꺼기가 발생을 해요. 찌꺼기 중에 이제 하나가 열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젖산을 비롯한 이제 노폐물이 생깁니다. 근데 노폐물이 이 상태가 안 되면은 쌓여. 그래가지고 금방 매풀려버리고 금방 뻐근하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되면은 정맥 흐름이 활발해지는데 노폐물 쌓일 새가 있어. 휙 지나가.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도 걸을만 하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종주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종주할 때 조금 몇 발짝 걷다 쉬고 몇 발짝 걷다 쉬고 안 돼. 근데 이 초반 딱 힘든 고비만 넘겨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별로 힘들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4점을 넘기는 것이 필요해요. 4점보다는 내가 이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맨발로 걷기 이제 합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요. 걷는 순간에 단전으로부터 발바닥으로 기운이 내려가요. 내려가는 기운이 이제 활발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기운,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합쳐져가지고 발등 따라 무릎까지 올라오고 허벅지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엉덩이, 허리, 머리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가는 이제 단전에서 당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기는 힘에서 내려와. 그래서 이렇게 단전에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제 분기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면은 이제 종짝이자 시작이에요. 계속 열심히 하면은 이 흐름이 이제 탄탄해지고 이 흐름이 탄탄해지는, 이게 이제 맨발로 걷기라고 하고, 실제 맨발로 걷다 보면은 제가 말한 그 흐름대로 느낌이 와요. 무릎, 종아리, 허리 뻐근해, 등에 열나, 땀나, 머리 무거워,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 땀나, 뭐 코 막힌 부분으로 코가 열려, 가슴에서 땀나, 장에서 꾸룩거려. 이런 흐름으로 몸에 변화가 와. 이게 진짜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통로 흐름대로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여겨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현 반응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핵심, 이렇게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 극복해야 돼요. 지금 시간을 얘기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발열과 발한이 있는데 이건 명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거꾸로
발열과 발한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맨발로 걸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제발 걸었는데 열 안 나던데 땀도 안 나던데 하면은 땀 나도록 걸어버리는 거예요. 좀 빨리 걸어 그럼 제가 땀 나겠죠? 그래도 안 나? 그냥 땀복 입고 걸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부기가 많으신 분들은 계속 걸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동안에 부기 사라질 때까지 걷고 이제 계속 걸었더니 어느 순간 맨발로 걸어도 전혀 부기 흔적이 없더라. 그럼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막 어지럽거나 이제 두통 있는 분들한테 맨발로 걷는 것밖에 정답이 없다. 맨발로 반드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맨발로 걸으면 제발 나른해요, 졸려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힘들다 이거죠. 근데 이 맨발로 걸을 때 어떤 나른하고 졸린 것이 명연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소비를 해서 오기도 하고 두 가지가 겹쳐서 와요. 그러면 이때 이제 휴식을 취하면 돼. 그러면은 개운해지거든요. 근데 휴식 취할 때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졸릴 때 자긴 자되 낮에는 절대 눕지 말자. 그러니까 누워도 됩니다. 한 1시간 반 이상 잠을 자면 개운해요. 근데 이렇게 1시간 반 잔 것 때문에 밤 수면이 얇아져. 그래서 낮에 맨발로 걷고 이렇게 잤더니 좀 좋긴 한데 밤에 제대로 못 자가지고 몸이 힘들어 죽겠어. 이거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졸릴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수면을 취하면은 그냥 학생 때 공부할 때 엎드린 자세건 소파에 이렇게 묻은 자세건 가수면을 취하면 한 20-30분 잠깐 잔 걸로 몸이 개운해지고 밤수면에 영향을 안 끼쳐요. 그 다음에 이 배출 반응이 그래서 맨발로 걷다 보면 창피할 때 많아요. 막 이렇게 걷는데 방구가 뿡뿡 나와. 그래서 뒤 쳐다봐가지고 뒤에 사람이 없으면 끼고 그냥 있으면은 좀 참고 막 이렇게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훈장처럼 여기는 게 좋아요. 나 열심히 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추운 계절이라 하기 그런데 아침에 맨발로 걷는 분들한테는 추운 계절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맨발로 걷는 분들한테는 맨발로 걷는 데 최적의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침에 걷는 분들한테는 힘들거든요. 근데 한 1개월만 지나면 또 추워서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추운 계절에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어싱 양말, 어싱 신발이 있습니다. 이거 신고 걸으면 돼요. 이게 이제 자극은 좀 줄어들지만은 접촉은 이제 충실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추워? 그러면 이제 방안 드는 거 신고 워싱 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하고. 다음에는 이제 실내에서 하는 건데 요즘 이제 수영장에서 걸을 수 있게끔 한 대가 몇 군데씩 생기고 시작해요. 그래서 아쿠아워킹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오후. 그 다음에 실내 맨발로 지압길 있는 곳, 이런 곳. 이건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AI 닥달했더니 이런 그림을 몇 개 그려줬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생기면 괜찮겠죠? 그냥 저 맨발로 좀 걷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음식 좀 팔면. 그래서 뭐냐면은 이건 이제 물길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물속을 걷는 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물에 그냥 조약돌 넣으려고 하는데 조약돌 끝내 안 넣고 막 돌만 넣는데 이게 돌길, 물길 이런 곳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만간 한 3년 내에 이런 비슷한 어떤 카페나 정원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걷는 건 결국은 이제 얘가 현실적인 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주로 이걸 권하는데 큰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소금을 넣고 여기를 걸으면 돼요. 소금에 어싱 코드 이제 제가 연결까지 하면은 이 소금 발바닥 고르게 자극받죠. 그 다음에 물 약간만 뿌려가지고 소금 약간만 촉촉하면 전도성 최고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걸으면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내에서 위주로 걷는 게 그 비 온 이후에 땅이 촉촉하지 않으면은 여기 걷는 게 내 몸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걷고 그 다음에 나 소금 제발 번잡스러워 이런 분들은 이제 지압 매트에다가 워싱 매트를 깔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걸으면은 이제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플렉스 상자 조금 적당한 크기. 이게 폭이 더 넓어야 돼요. 이게 좁으면은 되게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걷는 건 제자리 걸으면은 40cm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20cm 이상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암염을 썼는데, 이 암염의 장점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단단해. 천일염보다 좀 더 단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간수가 없어.
그래서 뭐 3년 간수 뺐다, 7년 간수 뺐다, 이것도 간수 있습니다. 좀 끈끈한 느낌이 남아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뽀송뽀송해요. 아주 이제 암염제 활용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소금밭이 전도성이 가장 높고, 고르게 자극받고, 아프지 않고, 소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 가령 모래밭이나 이제 돌을 이제 깔고 밟으면은 분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얘는 청소 부담마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게 보조용품이 명확한데 서양에는 접촉으로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그 어싱코드 연결해가지고 어싱 양말 신고 손 연결해 그 어싱 패드 하고 여기에 발만 디디면 돼. 어싱 마우스 패드에 여기서 그냥 작업할 때 어싱만 이루어지면 돼. 그 다음에 잘 때 어싱 이불 덮고 자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보조로만 활용하시고,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것 좀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걷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냥 다 해도 좋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 뭐냐면 유산소 운동 어려운 분들. 제가 말한 유산소 운동은 조금 빡센 정도. 아까 말한 나는 심장 안 좋아서 이게 하면은 심장 이상할 수 있는데 막 이런 분들. 아니면은 이제 진짜 시간이 없는 사람들. 밖에 잠깐 나가는 것마저도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는 분들.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죠. 그 수험생들한테 운동하라고 하면은 현실 모르는 한사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맨발로 걷기만은 이제 공부하고 병행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가벼운 암기 과목이나 EBS 첨가하면서 맨발로 걸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운동이나 치료법이 나한테 안 될 때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맨발로 걷는 거 한번 해보시는 분들. 자, 바쁘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맨발로 걷는 걸 적극적으로 한 계기가 이 비장 안 좋은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어린애들 중에 밥을 입에 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밥 안 먹는 사람 있으면은 막 숟가락 들고 제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분들 있죠. 그다음에 자꾸 머리 아프다고 표현하는 애들. 그다음에 틈만 나면 코피 흘리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비장이라는 장부가 취약한 애들이거든요. 그럼 아까 온폭 들어간 곳에 이제 비장이라는 경락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비장이라는 경락만 계속 자극해주면 끝내 좋아지고 말아. 근데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앞마당에서 맨발로 뛰어노는 게. 그래서 비장 취약한 친구들은 너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놀았으면 됐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장이 약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음식 물고 있고 두통 있고 코피 있고 자꾸 힘들다고 하는 애들은 맨발로 걸어야만이 얘네들이 진짜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들이 그러면 손잡고 계속 맨발로 걸으세요. 그냥 모래바닥만 걸어도 되거든요. 이건 이제 땅과의 접촉에서 자유자나 유입도 필요 없어. 그냥 경락 자극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동네 놀이터가 모래밭 있으면 걷고, 없으면 호수공원에 모래밭에 막 손잡고 계속 걸으세요. 그럼 밥 잘 먹는 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걸을 때 몇 가지 이제 취약점 때문에 못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 그럼 무릎 아픈 것도 이제 어떻게 버티는데 족저근막염 평발 때문에 못 걸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 평발마저도 맨발로 걷는 것밖에 치료 수단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게 맨발로 이제 걸으라고 해요. 대신 모래밭이나 소금밭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이제 바위나 뭐 어떤 돌 같은 데 걸어가지고 딱딱한 데 밟으면 더 아파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고 처방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사과나무 치과 원장님이 논문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환자들한테 신발 신고 걷고 맨발로 걷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6kg에 이제 압력이 가 있을 때 이제 통증이 느끼는 사람들이 신발 신고 걸었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근처. 근데 맨발로 걸었더니 뭐요? 이게 거의 10kg 근처까지도 버텨지네? 예전보다 좀 높은 압력이 돼야 이제 겨우 통증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통증 감소가 일어난 거죠. 치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잔디밭 달리기를 이제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12주 정도 지나니까 3개월 지났더니 통증이 한 60% 정도까지 감퇴가 됐어.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 맨발로 걷는 걸로 치료가 된다? 그러면 애지간한 관절 질환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맨발로 걸으라고 할 때 나 무릎 아파, 허리 아파, 발바닥 아파, 이게 이제 핑계인 거죠.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맨발로 걷기를
제대로 해보십시오. 우선 딱 100일만. 이렇게 이제 걸으면은 장점 많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가장 쉬워. 가장 효과가 좋아. 그 다음에 일상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만 걸으려고 하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내에서 걸을 수 있는 장치 마련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 5월 초에 이제 파상풍 주사를 맞고 네. 5월 한 말부터 이제 맨발로 지금까지 걷고 있는데 예. 저녁 식사를 하고 가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걸로 이제 거의 습관화가 돼 있어요. 예. 근데 한 가지 저도 이제 잠을 그렇게 깊이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하나는 이제 그 맨발 걷기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났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자다 보면 한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소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소변 놓고 나면 옛날에는 잠이 바로 안 들어갔는데 요즘은 바로 잠이 바로 들어요. 예. 이게 이제 현재의 효과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잠을 잘 잔다 그래서 나는 푹 잘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 효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맨발로 걸을 때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에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단전의 기운이 하단전까지 내려가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다운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신은 여기 있고 정은 여기 있어요. 정신이 서로 교류하는 게 정신입니다. 그래서 신이 정으로 이제 수렴하는 과정, 기운 따라 내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이 흐름이 좋으니까 잘 내려가. 근데 이게 완전한 기분 숙면 상태가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깬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 몸에 이제 소변으로 얘기할게요. 자, 낮에 2시간마다 화장실 가는 분들이 밤에 잠을 자가지고 깊은 숙면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내 몸이 활동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변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의 결과물 찌꺼기거든요. 낮에 활동하는 만큼 찌꺼기가 많아. 근데 깊은 숙면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지고 내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이 활동성이 30% 정도 줄어들고 2도 정도가 떨어지면 활동성이 한 50%가 줄어들어요. 그럼 찌꺼기가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몸이 장치를 하나 더 마련했어요. 뭐냐면은 참 푹 자라고 소변을 농축하려고 노력을 해. 농축하는 바람에 이제 또 늘어났어. 그래서 8시간 만에 이제 방광을 채울 수 있는 소변량을 만들어요. 깊게 잠을 자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흐름은 좋아졌는데 부지편은 아직 통로는 안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통로까지 넓어지면은 수면이 이제 90분짜리 블럭 게임인데 3개 내지 4개짜리 통잠 정도도 가능해요. 조금 더 계속 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 6시간 동안 안 깨고 푹 잤네? 이걸 한번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하십시오. 끝내 경험해요. 수면의 통로가 넓어지는 개념 정도까지 접근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흐름만 좀 좋아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럼 물을 좀 낮에 많이 먹은 편인데 예. 그것 때문에 저녁에 속이 잘 막. 그러니까 좀 덜 먹는 게 좋은데 이렇게 우리 몸이 잠자려고 하면은 체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표면 열이 몰려요. 그 열 중에 호흡기 점막, 소화기 점막, 눈의 결막으로 열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졸림 신호가 눈 비비는 거고, 그래서 자려고 하면 새삼스럽게 열이 몰려가지고 코막힘이 드러나고 목도 마릅니다. 이때 안 먹으면은 오히려 수면 얇아요. 조금 마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디 깊은 수면 세계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어린애들 깊게 자면 12시간을 자더라도 소변 안 보잖아요. 깊게 자서 그런 거야. 심장 차이가 났다고 아니면 전립선 이거 다 핑계예요. 얇게 자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답니다. 예.